여러분, 이 뉴스 왜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이건 단순한 예의 방문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초대형 전략 발표거든요. 과장 없이 전부 보여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 방문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 필리핀 수교 77주년을 맞는 이날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전통적 우방국인 필리핀과의 우호를 다지고 원전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필리핀일까요? 이것만 아셨어도 반은 이해하신 거예요. 필리핀은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고 더 중요한 건 아시아 최대 규모 한국전쟁 참전국이라는 거거든요. 6.25 전쟁 때 필리핀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렸던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있는 나라와 지금 어떤 협력을 시작했는지가 핵심인데요.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부터 봅시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 인프라 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 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로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첫 번째, 조선 분야를 봐주세요. 양국은 선박 건조량 기준 각각 세계 2위와 4위인 조선 강국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자랑해왔거든요. 그런데 필리핀도 4위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필리핀 기술교육 및 개발청은 현지 숙련 조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쉽게 말해서 필리핀의 조선소를 함께 키워나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정말 핵심인데요. 원전 사업입니다.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거든요. 필리핀의 바탄 원전은 1976년에 착공했지만 이후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정부는 2022년 전력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원전 활용 방침을 공식화했고 지금 재추진 중이라는 거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출입은행, 필리핀 발전회사 메랄코는 신규 원전 협력 MOU를 맺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면요. 동남아시아에서 원전 시장이 얼마나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 알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바탄 원전 사업에 참여하면 동남아 지역에 한국식 원전 기술을 알릴 수 있거든요. 일종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핵심 광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같은 첨단 제품들이죠. 그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게 핵심 광물이에요. 한국은 첨단 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어요. 생각해보세요. 필리핀은 광물이 많고 한국은 그 광물로 고급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원유를 가진 나라와 정유 기술을 가진 나라가 손을 잡는 것처럼 서로에게 없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협력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양국은 핵심 광물 협력 MOU를 체결해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협력 MOU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을 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등 분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네 번째, AI와 디지털 분야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를 보면 AI가 정말 뜨겁잖아요. 그런데 AI 전 차세대 통신, 인프라 C4 사이버 보안 디지털 지속 가능성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AI 기술과 필리핀의 IT 인력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방산입니다. 방산 분야에선 무기체계 유지 보수와 후속 군수 지원 관련 내용이 추가된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 약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이 필리핀 군대의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거죠.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필리핀 시장에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모든 협력을 담은 문서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양국은 이날 10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4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한국-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신규 원전 사업, 조선 산업 및 관련 기술 분야 인력 양성 협력, 핵심 광물 공동 탐사 및 개발 등 총 7건의 민간 MOU도 체결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10건, 민간 차원에서 추가 7건이에요.
그냥 예의상 방문이 아니라 진짜 대규모의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인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국에 왜 중요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입니다. 요즘 중국,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한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데 필리핀은 정치적으로 친한국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특히 핵심 광물 같은 경우 세계적인 공급 불안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필리핀의 광물을 확보한다는 건 한국 기업들의 생산 안정성을 높인다는 의미예요. 둘째,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인구 1억 명이 넘는 거대 시장이에요. 여기서 한국의 기술과 기업이 성공하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죠. 마치 스포츠에서 첫 골이 나오면 경기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말이에요. 셋째, 지정학적 안정성입니다. 한국 전쟁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군대를 보낸 국가가 필리핀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한국을 지지해온 국가라는 뜻이에요. 이런 우방국과의 경제 협력은 단순히 돈 버는 것을 넘어서 지역 안정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 대통령은 만찬 계기에 어린 시절 조종사가 꿈이었던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한국 공군의 조종사 항공 점퍼를 선물했고, 점퍼 오른팔에는 한 필리핀 수교 77주년 기념일인 3월 3일을 상징하는 3377 패치를 부착했습니다. 또한 순금으로 도금한 거북선을 선물하며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한국 공군의 상징인 점퍼와 한국 조선 기술의 상징인 거북선을 선물했다는 건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우정이 함께 성장하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죠. 정말 정교한 외교적 제스처예요.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성과로 이어질까요?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우방국가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기적인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선언한 거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이번 한필리핀 정상회담은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한국이 단순히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동남아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세계에 알렸어요. 둘째, 원전, 조선, AI, 핵심 광물 같은 미래 산업에서 한국이 여전히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죠. 셋째, 과거의 역사적 우정을 바탕으로 미래의 경제적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협력이 잘 진행되면 한국의 수출은 늘어나고 필리핀의 발전을 도울 수 있겠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이 더 안정적이고 번영하면 결국 한반도의 평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물론 앞으로 실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여러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정치 상황, 투자 리스크, 기술 이전 문제 등이 있거든요. 하지만 방문 자체가 이렇게 구체적인 합의들로 가득 찬 걸 보면 양국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 뉴스를 볼 때 이제 이렇게 봐주세요. 단순히 두 나라가 만났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산업에서 협력하는가, 그게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렇게 보면 세상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이번 한필리핀 정상회담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전 사업이 언제쯤 본격화될지, 조선 인력 양성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게 한국 기업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큰 기회가 될지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고 경제학 박쥐 계속 지켜봐 주세요.